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에 이어 철원도 오늘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됐지만 이 지역 집단 감염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춘천과 화천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양구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정선 지역만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양구군 해안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어린이집 버스를 운행하는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아이 손을 잡고 검사장을 찾는 주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금융, 방문 판매와 관련된 인제 1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구군은 40대 여성의 남편과 어린이집 원생,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 등 130여 명을 우선 검사했습니다. 또 체육시설과 농기계 임대은행, 오일장 등 공공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공동시설 이것을 다 이제 잠정 좀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접촉됐던 사람들은 좀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검사를 좀 많이 좀 해서. 철원에서는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가족 4명과 이들을 돌봐준 주민 등 하루 만에 8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철원군 전체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철원군수는 주민 간 불신과 원망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안타깝다며 모두 함께 방역에 참여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화천에서도 하루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춘천에서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화천과 춘천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모두 수도권 방문입니다. 이로써 강원도에서는 하루 만에 5개 시군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누진 환자가 45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시멘트 제조회사에 새로운 세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관련 지자체와 시멘트 업계의 입장이 또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산업부의 태도와 이 직접 지원을 늘리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대안,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시멘트 1톤 생산에 1,000원의 세금을 걷어 공장 지역을 위해 쓰자는 것으로 20대 국회 때와 같은 내용입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세수를 나누는 비율은 달라졌습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대와 달리 재원의 65%를 해당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도 함께 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는 시멘트 공장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이 강원대학교의 연구로 최근에 밝혀져 세금 신설의 타당성이 보강됐다며 입법 관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경영의 부담이 커진다. 중복과세다. 세금을 내도 엉뚱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강원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서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처럼 환경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또 중복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공장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 내놨습니다. 20대 국회 때 세금 신설을 추진했던 이철규 의원도 시멘트 회사의 직접 지원을 구체화, 공식화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면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들이 부정적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홍수 조절용 댐이 이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댐 쌓기에 들어갑니다. 완공되면 학성 저류지와 함께 원주천의 범람 우려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천 지류인 신촌천, 하천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졌고 새로 관로를 만들어 물길을 돌렸습니다. 원주천 댐이 1년여에 걸쳐
지작물 철거와 토목 등 기초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댐 쌓기에 돌입합니다. 최초의 지역 건의댐이자 원주 지역 내 건설되는 첫 번째 댐으로 주춧돌을 놓으며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과 성실 시공을 다짐했습니다. 댐을 축조를 하기 위해서 각종 인원과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될 건데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공정률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적기에 완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것입니다. 원주천 댐은 사업비 798억 원이 투입되고 90%는 국비, 10%는 시비로 지어집니다. 이곳 바닥에서 높이 49m, 길이 210m짜리 댐이 만들어집니다. 완공되면 최대 180만 톤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원주천은 신촌리와 금대리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합류해 흐르는데 이 중 신촌천의 물을 막아 하천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80만 톤 규모의 확성 저류지까지 완공되면 원주천 범람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기도 하지만 갈수기에는 여기에 있는 물을 방류를 통해서 원주천에 항상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쾌적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댐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오는 2023년에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2차선 도로와 공원 조성은 물론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산악 관광단지 개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정식 개장을 2022년 3월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개장이 연기된 게 벌써 7번째인데 2023년까지 개장을 못하면 강원도는 멀린사와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휘말리게 됩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다시 발표한 테마파크 정식 개장 시기는 2022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7월 개장에서 8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레고랜드 뉴욕 개장 연기가 그 이유입니다. 해외 안전점검팀이 내년 4월에 개장하는 뉴욕 레고랜드 점검을 마친 뒤에 춘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린사와의 협약상 개장은 2023년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또 발생하거나 다른 외부 요인으로 2023년 개장마저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강원도는 면책 조항이 있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는 서로 면책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져라 이러진 않죠. 천재지변에 이런 범죄에. 강원도는 레고 호텔을 제외한 공정률이 59%로 테마파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강원도의 발표대로 2022년 개장을 해도 반쪽짜리 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필수시설인 주차장을 비롯해 호텔과 컨벤션, 유족공원 등 주요 시설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놀이공원만 개장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개장 약속을 7번이나 변경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강원도가 개장 연기 이유를 문화재 발굴에 이어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레고랜드 사업을 시작한 최문순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강원도 내 20대 인구의 외부 유출에도 불구하고 40대 이상의 장년과 고령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순유입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인구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살에서 29살까지의 인구는 1분기 2,7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2, 3분기에도 줄어들면서 총 3,688명이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40대는 1,000여 명, 50대는 2,000여 명, 60대도 2,000여 명이 늘어나 도내 전체 순유입 인구는 2,4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위텍스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가 187명에 66억 원, 법인 58개 업체 37억 원 등 모두 258명으로 총 체납액은 111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세 회피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가택 수색, 압류 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강원도, 그중에서도 원주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지역별 아파트 매입 건수는 강원도가 8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492건, 부산 357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시가 367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춘천시가 121건, 속초시가 93건, 강릉이 72건 등이었습니다. 횡성군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18세 이하와 62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온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인 강릉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컬처 페스티벌 강릉 주간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까지 한국문화축제, 코리아넷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릉의 관광지, 드라마 촬영지,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반영합니다. 또 오는 22일에는 새벽 0시부터 70분 동안 한류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강릉에서 드라마 주제곡을 중심으로 가수 김태우, 린, 가호 등이 출연한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선보입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내년에 대폭 축소되고 일부 행사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됨에 따라 정월 대보름제의 주요 행사인 개막식과 기줄다리기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재래 행사와 달집 태우기 등 일부 행사만 열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어제 도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5개 역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가지 과제는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저출산 고령화와 남북평화, 일자리와 빈부격차, 4차 산업혁명으로 모두 7조 6,0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최 지사는 홍천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와 춘천 스크립스 코리아를 통한 전염병 치료제 개발을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육아수당 증액, 그리고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 북한 참여 등의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균형 뉴딜에 2025년까지 1조 499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제 강원도에서 개최한 지역균형 뉴딜 강원 포럼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에 1조 499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 주도로 추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춘천 퇴계 제2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춘천시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퇴계동 산 4번지 일대 9만 1,317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461억 원을 투입해 산업시설 용지 27필지와 지원시설 용지 5필지를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강원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까지 분양계획 공고를 거쳐 12일부터 15일까지 분양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